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고, 방지턱과 방지턱과 방지턱을 넘으면서 시작하는 홍씨의 퇴근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짜 장안의 화제이죠. 토레스. 저도 토레스를 정말 빨리 타보고 싶었는데 방금은 시속 30km로 조금 높이가 높은 방지턱을 넘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요즘 스타일의 도시명 SUV 타입인 것 같으면서도 토레스는 살짝의 오프로드 성향이 가미된 그런 SUV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노면이 되게 불규칙한 도로를 가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 엄청 막 편안하진 않아요. 이게 승차감이 좋으면 좋을수록 앰비언트 라이트 도어까지 아무튼 이게 승차감이 소프트하고 좋아지고 편할수록 도시명 SUV에 가깝고요. 그 대신 오프로드는 조금 가기 힘든 그런 세팅인데요. 토레스는 진짜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오프로드도 갈 수 있으면서 도심형, 그러니까 데일리카로 타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열도 제가 잠깐 타봤었는데 2열 승차감도 약간 컴포트, 그냥 노멀한 수준입니다. 막 엄청 편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불편해서 못할 정도는 아닌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가운데충, 그냥 중간 타입입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도 사용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센터 페시아를 비롯해서 이 도어까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컬러도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 60 몇 개 정도가 선택이 가능한데 저는 퍼플, 이 보라 색깔을 좋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 드라이브 모드랑 터레인 모드가 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다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요즘 뭐 현기 이런 차들 보면 터레인 모드랑 드라이브 모드 다 합하면 막 진짜 막 6, 7개 정도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공도 주행 시 사용이 가능한 모드는 노멀이랑 스포츠 모드가 있고요. 또 이제 윈터 모드가 있는데 그거는 좀 미끄러운 빙판길을 지나갈 때 구동력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알맞지 않은 그런 모드이기 때문에 뭐 일상 이렇게 주행할 때는 사실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대신 이 모니터 아래에 있는 8인치 디스플레이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사로 밀림 방지랑 또 이제 4W도 이게 락을 켤 수가 있고 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WD는 항시 4륜구동이지만 4WD는 내가 평소에는 지금은 2륜으로 이렇게 전륜 기반으로 달리다가 뭔가 좀 구동력이 좀 접지력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4WD를 켜가지고 4륜구동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AWD는 항시 4륜구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구동력을 아무래도 뭐 전륜 아니면 후륜, 그러니까 EWD에 비해서 좀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연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 토레스는 4WD. 근데 웬만한 쌍용 차들은 AWD 대신 4WD를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이 4륜구동 시스템을 쓸 수 있게끔 토레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연비가 좀 잘 나와야지 뭔가 납득이 갈 수가 있는데 공인 연비가 지금 이게 4WD 기준으로 10km 정도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고속 주행도 하고 시내 주행도 하고 했을 때는 약 13km 정도가 나왔습니다. 요즘 차 치고 뭐 연비가 13km는 그렇게 뭐 안 좋은 건 아닌데 좀 드라마틱한 수준은 사실 아닌 거죠. 그리고 요즘 또 이제 국제 유가가 휘발유 가격 많이 비싸죠. 근데 경유 가격은 더 비싸요. 지금 서울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30원 정도 되고 디젤이 2,050원 정도 되는데 디젤이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토레스는 1.5 터보 가솔린 이 단일 트림으로만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같은 집안을 봤을 때 쌍용은 아무래도 디젤 차량을 조금 더 잘하는 그런 브랜드였고 뭐 코란도라든지 티볼리라든지 아니면 렉스턴이라든지 다 디젤 파워트레인이 있는데 토레스만 유독 디젤 파워트레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이 시기를 잘 타고 이렇게 파워트레인을 하나만 출시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저속 주행할 때는 미션에 변충도 없고요. 부드럽고 정숙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지금 제가 통풍을 켜놔가지고 이게 근데 통풍 시트 이 소음이 살짝 큽니다. 지금 제가 통풍 시트를 1단계로 해놨고 3단계로 하면 더 크거든요. 지금 3단계거든요. 이게 마이크에 들릴진 모르겠지만 통풍 시트의 소음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은 크다. 근데 이런 건 노래 틀으면 괜찮죠. 근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토레스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T7, 그러니까 최고 트림에다가 다른 옵션들이 많이 들어간 차량인데요. 보통의 차량들은 옵션을 많이 선택하거나 아니면 상위 트림으로 갈 때 좀 고급 스피커를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는 크렐 스피커, 하만카돈 스피커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데 토레스에는 그런 브랜드 스피커가 들어가지 않아요. 차라리 옵션으로도 따로 빼놨으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스피커 음질 되게 좀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았을 텐데 토레스는 아쉽게도 이 스피커에 대한 선택 옵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HUD도 없습니다. 보통 이 급에 토레스가 정확히 말하면 중형 SUV거든요. 그래서 국산 SUV 경쟁 차종은 산타페 소렌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QM6까지요. 근데 보통 산타페 소렌토 QM6 다 이 HUD가 있는데 토레스는 없어요. HUD가.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아쉬운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레스가 옵션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밀리냐? 사실 또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도 다 들어갑니다. 2열 열선부터 해가지고 이 수동이긴 하지만 이 2열 선 가이드 이런 거는 그랜저에도 들어가는 옵션들이니까 이런 천연 가죽 시트라든지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도어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사실 또 옵션 면에서 그렇게 또 빠지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합니다. 옵션이 출중하진 않지만 그래도 남들 들어가는 만큼은 들어가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토레스는 풀 LED 클러스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해요. 보통은 이제 아날로그라고 하면 이렇게 계기판과 RPM, 속도 게이지와 RPM 게이지가 동그랗게 있고 디지털 클러스터라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근데 이 토레스는 이 디지털 숫자로 지금 내 속도가 우측에 나오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기어, 그러니까 내가 2단 쓰는지 3단 쓰는지 기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약간 그래프 형식으로 속도 게이지가 쫙 올라가고 좌측에는 RPM 게이지가 그래프처럼 쫙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신선해요. 왜냐면 이런 느낌의 클러스터가 다른 브랜드에서 잘 없으니까. 근데 시인성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냥 내 속도까지는 잘 보여요. 근데 이게 보통은 이제 RPM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기어 단수를 표시를 해주니까 이게 이렇게 달리는 차가 아닌데 보통 이렇게 기어 단수를 크게 표시해주는 차들은 보통의 경우에는 고성능 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리는 차들, 고마력 고성능 차. 근데 토레스는 고마력 고성능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일상적인 그냥 데일리카로 타기 좋은 그런 차인데 이렇게 기어 단수를 표시를 해줘서 좀 뭔가 약간 언밸런스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 지금 이게 토레스 키거든요. 근데 안에 들어있는 키는 일반적인 쌍용 키랑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비슷하거나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고 이 키 케이스가 여기 토레스라고 레터링이 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품 액세서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퀄리티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달랑달랑 거리는 거는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 그거를 열고 닫는 용도의 키인 거예요. 근데 이 스토리지 박스 키는 2개 주면서 스마트 키는 1개만 준다는 점,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현재 반도체 이 부품 수급이 아직 원활하지 못해서 스마트 키를 하나만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뭐 반도체 대란이 조금 나아지면 당연히 스마트 키는 2개를 주겠죠. 그래서 이 스마트 키를 하나만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약간의 할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좌측에 이 뭐라 그럴까, 도어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비상용 탈출 망치가 있거든요. 이 이머전시 이런 망치가 있는데, 이 앞쪽에 있는 요거는 이 앞유리나 아니면 이런 도어를 깨기 위해서 되는 거고, 또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벨트 커팅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량이 뭐 바다에 침수되었을 때,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도 잘 안 열리고, 또 사람이 당황하다 보면 이런 매뉴얼을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있어도 당황하면 어떻게 막 어버버 하다가 진짜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도어 트림에서 탁 꺼내가지고 망치로 탁 유리를 깨거나, 이 벨트가 안 풀릴 때는 벨트 커팅기로 샥 하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빠르게 탈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진짜 이 안전에 대비해서 이런 거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탈출용 비상 망치는 전 트림에, 그러니까 깡통부터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을 꾹 누르면은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전 경광봉 기능도 같이 있어요. 요거는 다시 버튼을 누르면은 꺼지고요. 여기 안쪽에 C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빛 때문에 충전을 따로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이런 뭐 안전 장비가 눈앞에 보이는데, 특히 운전자석 쪽에서 손에 닿는 곳에 있으니까 정말 비상 상황 시에 요긴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이런 안전 장비는 다른 브랜드들도 조금 기본화해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옵션으로라도 좀 추가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토레스가 이 차선을 주행할 때 의외로 이 차선 하나를 거의 꽉 채워서 다녀요. 이 전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만큼 조수석과의 이 거리도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만약에 옆에 동승객이 앉았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좀 쪽답하지 않게 좀 여유롭게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뒷자리하고도 거리가 되게 멀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뭐 혼자 타도 좋지만 둘이 타도 좋고, 아니면은 가족 다 같이 5인승이긴 하지만 가운데에는 살짝의 턱이 존재하기 때문에 5명보다는 4명이서 탔을 때 좀 더 쾌적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댑티브 크루즈를 써볼까요? 이 차량은 지금 이 ACC 기능이 추가로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이에요. 이 ACC가 T7 트림 기준으로 한 61만 원인가 하거든요. 근데 이 반자율주행 기능이 사실 앞에 차가 껴드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인식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가감속 기능과 핸들 보조, 차선 보조까지 같이 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이 속도 게이지를, 보통의 차들은 이제 속도를 뭐 1씩 올릴 수 있거든요. 1km씩. 예를 들어서 60에서 61, 62, 63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이 토레스는 5단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이면은 65, 그 다음에가 70. 조금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감속되는 이 느낌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뭔가 쌍용하면 아직까지도 막 사륜구동의 명가, 오프로더, 약간 상남자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뭔가 이런 기능에 있어서도 좀 약간 와일드하지 않을까, 그런 인식이 있는데,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웬만한 현대 기아에 들어가는 옵션처럼 되게 완성도가 높습니다. 가감속하는 기능도 되게 부드럽게 잘 가고 잘 서고요. 그리고 핸들 보조 기능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요 정도면 뭐 고속주행할 때, 우리 고속도로 이제 장거리 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한 거죠. 근데 아쉬운 점이 이렇게 차가 조금 급하게 끼어들면 이 끼어드는 차는 빠르게 인식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레스의 전기차 버전은 자율주행 레벨 3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레벨 3 정도 되면은 이렇게 껴드는 차량 회피 기능도 다 들어가고요. 차선도 알아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그냥 이 내연기관 토레스는 자율주행 2단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운전자가 개입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이거 울퉁불퉁한 길을 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또 이 노면을 타고 올라오는 게 살짝 또 와일드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승차가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토레스는 17, 18, 20 이렇게 세 가지로 휠을 고를 수가 있는데 이 덩치에 20인치 휠이면 사실 뭐 오버스펙은 아니거든요. 그냥 뭐 알맞은 적당한 정도의 크기의 휠인데 단지 이게 승차감이 조금 약간 탄탄함이 녹아 들어있는 그런 하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울릉불릉한 아니면 크랙이 있는 아니면은 다리 위에 이런 접지 요런 데에서는 살짝 와일드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20인치 휠을 끼게 되면 조금 와일드할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8인치 휠 정도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트림이 T5가 있고 T7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T7을 선택하면 18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20인치 휠 옵션을 따로 안 넣는 거죠. 20인치 휠 옵션은 안 넣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 그렇게 되면 코너에서는 또 이제 이런 탄탄한 느낌을 조금 덜 받게 되긴 하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이 휠 얘기할 때도 하지만 탄탄한 코너링을 좋아하신다면 인치업을 추천드리고 평소에 이렇게 주행할 때 조금 폭신폭신한 승차감을 좋아하신다면 약간 작은 휠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토레스는 같은 집안이죠. 티볼리하고 코란도의 파워트레인을 공유합니다. 즉 1.5 가솔린 터보 엔진의 아이신제 6단 미션 이 조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엔진 미션인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토레스는 코란도에 비해서 약 200만 원 정도가 비싸고요. 그리고 티볼리와 비교해서는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비쌉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엔진 미션 조합이면 차라리 제일 저렴한 티볼리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티볼리도 타보고 코란도도 타보고 토레스도 타봤지만 티볼리는 진짜 딱 그 소형 SUV 급의 한계를 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승차감도 좀 통통 튀기고 그리고 좀 이런 운동성 같은 것들도 기대에 비해서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숙도도 조금 약간 와일드했었고요. 대신 실내 공간은 뭐 토레스가 훨씬 넓어요. 티볼리가 급에 비해서 이 실내 공간이 넓게 나온 것이지 토레스만큼의 여유로운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고 있는 이 옵션 조합으로 비슷하게 짜봤더니 티볼리는 약 2,50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근데 티볼리는 나온 지 워낙 오래됐고 지금 뭐 페이스리프트가 되기는 했지만 뭐 큰 변화가 방금 또 차선 살짝 밟았다고 삐비빅 알려주네요. 이런 에이다스가 있으니까 운전할 때 굉장히 편안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티볼리는 같은 옵션 조합으로 짰을 때 2,500 정도 했었고 코란도는 2,900에서 3,000 정도 했었고요. 지금 타고 있는 토레스는 3,100에서 3,2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 돈씨가 성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격 라인업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다면 티볼리만한 차가 사실 없습니다. 요즘 뭐 셀토스도 뭐 페이스리프트 돼서 막 가격 올라갔고 되게 비싸요. 막 트레일블레이저도 비싸고. 근데 이 티볼리는 좀 뭔가 이 가격군도 괜찮으면서 가격 대비 옵션도 괜찮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코란도 시승기를 만들었을 때 결과적으로 안 살 거예요 라고 말을 했었지만 사실 좀 후회됐습니다. 다시 말할까 싶었던 차 중에서 탑3 안에 있었던 차긴 한데 코란도도 뭔가 이게 생김새가 좀 티볼리 좀 약간 중짜 같아 보여서 그렇지 이 성능이라든지 정숙도 아니면은 이런 일상생활의 운용함에 있어서 편리함 그러니까 기타 등등을 포함해가지고 옵션까지 포함해서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코란도가. 근데 단지 이제 좀 디자인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어서 안 살 거예요 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런 외장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실내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 안 쓴다면은 사실 이 토레스보다는
코란도가 가성비가 진짜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의 비슷하게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토레스보다 200만 원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자동차가 뭐 성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디자인을 또 포기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는 디자인도 중요하고 이런 실내 뭐 내장재, 이런 인테리어 아니면 옵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토레스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다고 토레스가 뭐 또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경쟁차종 산타페 소렌토와 비교했을 때 또 이제 가격군이 괜찮다 보니까 요즘 뭐 소렌토 같은 경우 뭐 기본 옵션 넣으면 4천만 원 넘잖아요. 근데 이 토레스는 옵션을 다 넣더라도 3,300? 그러니까 3,500이 안 넘어요. 지금 제가 짤만하게 옵션을 다 짜도 3,200 얼마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진짜 괜찮은 거죠. 이 동급으로 봤을 때. QM6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QM6 같은 경우도 옵션을 다 넣었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 이 토레스랑 가격군이 비슷하긴 한데 토레스는 신차고 QM6는 이제 곧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끝물인 차다 보니까 또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아, 디자인 예쁘긴 한데 좀 약간 지금 사면은 너 이거 뭐 3년 전에 산 차 아니야? 라는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차 효과와 디자인과 편의 옵션과 이런 실내 이런 인테리어까지 그리고 성능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산다면 이 토레스가 진짜 가성비적으로도 괜찮고 여러모로 괜찮은 차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지금 이거 토레스 지금 살까 말까 엄청 고민 중이거든요. 엄청 고민 중이에요. 진짜 덩치가 커가지고 주차 난이도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긴 해요. 저도 생각보다 이거 차를 운행하니까 차가 커가지고 야 이거 조금 좀 좁은 주차장 가면은 아주 진땀 빼겠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주차가 쉽지는 않아요. 일단 덩치가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팰리세이드 이런 차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주차장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전진 후진을 조금 몇 번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초보 운전자가 운전을 하기에는 그냥 이렇게 달릴 때에는 좋지만 주차할 때는 살짝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 토레스가 옵션을 다 넣더라도 뭐 후방 카메라는 들어가 있는데 이 360도죠.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아쉽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뭐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뭐 없어도 저도 사실 이런 거 안 보고 주차하거든요. 근데 초보 운전자들은 이런 편의 장비, 이런 디지털 장비에 거의 다 맡기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어라운드 뷰가 없으면 또 이제 초보 운전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차할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근데 뭐 긁으면서 주차를 배우는 거죠. 확실히 이 쌍용 토레스가 디자인으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아서인지 이게 시승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은 좀 많은 분들이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보시더라고요. 되게 디테일하게 보셔요. 그래서 뭔가 내려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디자인적으로는 진짜 역대급인 차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잘 빠졌다 보니까 진짜 저부터도 이거 뭔가 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저는 거의 뭐 신차를 많이 시승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 도로에서 못 봤던 차량이 도로에 돌아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막 휙 이렇게 하면서 되게 뚫어지게 쳐다보시거든요. 근데 이 토레스는 유독 많은 분들이 더 쳐다봐 주시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창문 열고 네 맞아요 토레스 맞아요 토레스 구경하실래요? 그리고 이런 제조사들마다 방향 지시등 소리도 다 제각각 다르거든요. 근데 이 쌍용차에 들어가는 이 방향 지시등은 뭔가 맑고 청명한 그런 소리가 납니다. 네. 이 사운드는 티볼일 때부터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루프가 블랙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냥 뭐 타고 다닐 때는 고급스럽고 편하긴 한데 조금 어두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선루프 옵션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헤드룸 공간이 다른 차에 비해서 엄청 넓기 때문에
뭐 불편해서 넣는 건 아니지만 이 루프 라인이 다 블랙 컬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두워서 선루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유턴 중인데요. 이렇게 유턴 했을 때에도 이 핸들 돌리는 각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유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핸들 돌아가는 각도가 조금 덜 돌아가고 그러면은 진짜 막 한번 막 후진했다가 막 해야 돼서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장안의 화제 토레스를 타봤고요. 이 자동차 유튜버인 저부터도 진짜 이 구매 욕구가 뿜뿜 올라오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계약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이 더운 날씨에 진짜 하루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집 가서 샤워 샥 하시고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